네, KBS 뉴스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해설 김철민 기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그 LH공사의 철근 없는 아파트,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이죠. 그렇다면 북한의 아파트는 어떨까요? 이런 부실공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 북한의 건설산업 전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얘기 해주실 탈북 작가 김주성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북한도 이제 뭐 건설 현장에서 아파트를 네. 짓는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제 이런 일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서도 철근을 많이 쓰나요? 일단 그 건설공법은 비슷합니다. 똑같죠. 이게 다 철근이 무조건 들어가고 여기다 콘크리트 포납물을 넣고 또 다지고 또 철근 받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 이번에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북한은 역시 같죠. 자재를 실어다 놓으면은 그걸 또 슬슬 옆으로 빼돌려서 팔아먹는 그런 현상 때문에 예, 그런 게 비일비재했고, 그리고 또 뭐 이게 철근이 잘 안 들어간 것 외에도 치명적인 것이 뭐냐면 시멘트예요. 시멘트요. 네, 전력 사정 걸려 뭐 걸려 하니까 시멘트 공장이 아무리 큰 게 있어도 시멘트가 안 나오니까 예. 제대로 그 시멘트를 갖다가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대용 자재라는 말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시멘트를 대용하는 자재를 쓴다는 네. 얘기죠? 그게 뭐냐면 시멘트를 만들다가 찌꺼기인 거죠, 한마디로. 슬레트라고 하는데 쪽에서는. 예. 그러니까 마루카라고 하잖아요. 예, 시멘트의 그 굳기를 북한에서는 마루카라고 하는데 이게 마루카라는 것이 아마 러시아어인지 시멘트 강도를 말씀하시죠? 네네, 강도를 하는 거를 뭐 고마루카, 조마루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저마루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 대용 자재로 시멘트 대신에 쓰는데 이게 확실히 그 굳기라든가 모든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예, 건물이, 그리고 뭐 아직도 보면은 뭐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일동 다세대라고 해서 1층짜리 건물인데 창고처럼 생겼죠. 단층? 예, 단층. 예. 그거를 칸을 칸 막아가지고 예. 다세대로 만드는 거죠. 예. 예, 일단 그렇게 만드는 거는 역벽을 갖다가 진흙 아시잖아요. 진흙. 빨간 흙. 예. 예. 거기다 옛날식으로 거기다 볏짚을 섞어서 흑벽돌 같은 거. 맞아요. 예. 예. 그걸 해서 겉에는 그걸로 벽을 쌓고 그다음에 시멘트로 미장을 한다. 뭐 그렇군요. 이런 건데 이게 뭐 장마철 한번 지나갔다 나오면은 뭐 금이 가고 그렇죠. 습기에 약하죠. 네, 흙하고 시멘트 혼합물하고 잘 부착이 안 된단 말이죠. 그 얼마 전에 평양에서 그 신축 아파트가 이제 우르르 무너지는 있었죠. 일이 벌어졌었고 네, 뭐 네, 그럴 네. 텐데 그런 그 자재가 그렇게 부실하면 아파트가 붕괴되고 이런 사고도 일어날 수 있겠죠. 있었죠. 근데 제가 알기는 평양에서 붕괴된 것이 그게 처음 북락 사고가 아니고 예. 기억에는 2000년 초반에 남포시에서도 예. 이 병풍식 아파트라고 해서요. 예. 평양에서 남포로 쭉 들어오는 입구가 좀 공지가 많아요. 와우도 무슨 동인가 아까 상동인가 뭔가 있는데 거기 아파트를 정말 많이 졌거든요. 예. 근데 이게 병풍식이라고 해서 우리 외란식 아파트 아시죠? 이게 뭐 복도식 임대 아파트 보면 복도가 쫙 연결돼가지고 복도식 아파트. 네, 복도식 아파트 10중, 11중까지 올려놓은 상태에서 와락 무너져서 아예 형체도 없어진 거죠. 통째로 무너져 내렸죠. 그렇죠. 그 사건도 대단한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얼마 건설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좀 인명 피해가 생기고 예. 근데 그것도 시시하면서 덮었어요. 예. 근데 그 남포 때는 뭐 워낙에 사고가 큰 데다가 이게 직보라고 해서 김정일한테 바로 들어간 거죠, 보고가. 북한은 그렇게 건설에서 그런 미스가 생기지 않습니까? 책임을 누가 지냐? 예. 예, 일단 설계를 한 설계 기사. 그렇죠. 예, 그다음에 건설 시공을 책임진 기사장이라고 해서 기사들 책임진 사람. 이 두 사람은 뭐 그러니까 뭐 그 영감이 그냥 뭐 화가 완전히 났으니까 못 살죠. 그래서 그렇죠. 자살했어요, 그 사람. 그 최근에 평양에서 그 아파트 무너진 사고를 보면 그
담당자 보안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와서 네. 주민들 앞에서 공개 사과하고 음. 뭐 다시 문책하고 이러는 장면이 있던데 그렇죠. 그런 건 굉장히 흔치 않았던 일이겠네요. 완전 이례적인 거예요. 왜 그런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뭐 일단 뭐 김정은이가 자기 시대에 들어와서 뭔가 이게 바꿔 넣는다는 그런 의도가 스며 있고 예. 일단 북한 주민들 우리도 그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북한 주민들 자체도 북한의 대표적인 언론 매체는 예. 긍정적인 것만 내고 부정적인 건 절대 안 낸다는 그런 인식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그걸 바꾼다는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예. 이거는 전문 건설 업체에서 만든 아파트가 아닙니다. 허위사령부라든가 그다음에 저 공병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북한은 7천국, 8천국 해가지고 두 개 여단급에 한 개 여단급의 그 부대가 두 개가 있어요. 8천국은 주로 외부 건설인 거죠. 도로 그다음에 뭐 도시 그런 조경이라든가 뭐 이런 걸 건설하는 거고 7천국이 전문 건설을 하는 부대인데 예. 이 7천국은 굴 파고 지하철 만들고 그다음에 토목. 김시에 예. 그 특정적인 그 시설물 예. 뭐 비밀 군사기지라든가 그다음에 김씨 패밀리가 사는 그런 특각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부대들이 들어와서 건설을 하는 거죠. 그 군인들이 동원된다고 네네네.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군인들은 이제 건설 역군이다 이러해서 이제 뭐 반강제식으로 이렇게 동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 실제로 군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동원이 됩니까, 건설 현장에? 뭐 그 건설 대상에 따라 다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거의 북한은 인력으로 해먹고 마니까.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 금강산 댐이라고 해서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북한이 건설을 했지 않습니까? 예. 댐을. 그 건설 규모가 어마무시한 거니까 전국의 군인들이 다 모인다. 뭐 거의 그냥 뭐 70만 이상이 거기 모인다고 했거든요. 그래요. 북한은 특징이 군인들하고 또 하나 동원시키는 게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 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문수거리, 광복거리, 평야에서 뭔가 거리를 형성할 때마다 군인들보다도 대학생들을 대고 막 1년, 2년씩. 그러니까 그 사이 학업이 죽는 거잖아요. 공부를 못하. 네, 못하죠. 근데 예. 그걸 또 합법화하기 위해서 이동 강의라고 해서 예. 교수님들이 꼭 건설 현장에서 강의를 한대요. 그거 하긴 뭘 합니까? 안 하지. 그래요. 일반 주민도 같습니다. 주민들도, 예. 민간인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도 오죽해서 미장도 할 줄 알고 뭐 천정 미장, 뭐 방수 미장 다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그렇게 이제 인력을 강제로 반강제로 동원하다시피 현재 이제 건설 현장에 투입을 하는데, 네. 그러면 그분들 뭐 임금이나 노임 이런 거 제대로 줍니까? 없어요. 북한이 임금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그거는 일단 국가에서 기준치로 내주는 당국에서 내주는 생활비라고 하잖아요. 북한은 예. 임금, 노임 이런 말 자체도 못하게 하는 데니까 예, 생활비라고 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노임 안 줘 했다가 욕 먹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양복천, 옷감 뭐 이런 거 주거나 뭐 TV 운이 좋으면 TV 한 대씩 얻어오고 뭐 이런 거죠. 뭐. 그럼 그 항상 이 저 건설 현장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공사를 하다 보면 뭐 사고도 생길 수 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 다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네, 네. 남한에서는 뭐 산업재해로 인정을 해서 치료를 해주고 또 보상을 해주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북한도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일단은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어디 하나 잘려 나가야 돼. 이런 정도가 되면은 이 영예군인도 이게 급수가 올라가서 그렇게 취급을 받고 대학생들은 예. 사회주의 애국 뭐이더라 애국 열사증이 아니라 사회주의 애국 뭐 뭔가 해가지고 이거는 그 개인 일이 아니잖아요. 국가 일을 하다 했기 때문에 뭔가 줘요. 예, 증명서 같은 걸 주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고, 예, 뭐 그 대학생들도 이렇게 팔이 잘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문수거리나 광복거리. 근데 그 대학생들은 약간 특례로 해가지고 졸업을 빨리 조기 졸업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뭐 어느 좋은 곳에 좀 직업을 잡아준다거나 뭐 이런 정도. 그다음에 뭐 조성주한 방송에 나와서 영웅처럼 이렇게 떠받드는 그 정도로 끝납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인력의 조달은 그렇다고 치고, 그럼 자재, 이제 건설 자재 같은 것도 이제 현장에 이제 원활히 공급이 돼야 공사 현장이 돌아갈 텐데 자재는 부족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자처럼 북한이 국가 대상 건설이라는 게 있고 그렇지 않는 건설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직접 관여해서 만들라고 그건 대상 건설이라고 해요. 이런 거는 자재, 예, 누가 대줄 것 같습니까? 전국구가 다 돼요. 그러니까 자재 노력뿐이 아니라 자재 조달까지도 다 분담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여기를 말하면 강원도 너네 철근 몇 톤, 예. 예, 경기도 너네 시멘트 몇 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에 분담을 시켜서 그걸 다 평양으로 집중해서 올라가. 국가에서 신경 쓰는 사업은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일반적인 사업들은 어떻게? 일반적인 사업은 다 개인이 구매, 개인 구매가 기관이라면 기관 단위가 예. 다 구매를 해가지고, 예. 예, 구매 구입을 해가지고 그다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관 단위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자금 조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게 뭐 결국은 이게 99년, 90년도 고난의 행군이 지난 다음에 예. 북한에 뭐 이런 말하는 지하 경제라고 하잖아요. 예. 장마당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좀 살짝 변형이 와서 뭐 우리로 말하면 이게 부동산 청부업 비슷한 게 생겼어요. 북한이 이제 그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모든 게 부동산이나 뭐 토지나 다 국가 소유인데 이런 맞습니다. 걸 어떻게 거래를 한다는 거죠? 일단 그거는 맞습니다. 무조건 북한에서는 모든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은 다 국가 소유예요. 예. 개인 소유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매집에서는 산림집 이용 허가증이라는 그런 증명서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럼 어쩌십니까?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집 얼마 줄래? 얼마 줄게. 일단 너네 나가.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결론이 났잖아요. 이러면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 둘이가 아까 말한 행정기관에 있는 도시경영과라는 것이 있어요. 예. 이게 전문 주택 관리하는 데거든요. 거기에 가서 도시경영과에서 입주하는 그런 담당자한테 예. 자, 우리 여사모사 해서 이 사람은 어디 딴 데 이사 가겠대요. 예. 이 집이 비니까 이 집 놔주세요. 그래서 뇌물을 주는 거죠. 뇌물로. 그러면 합법화 시키는 거죠, 그걸. 음. 이 사람은 이사 간다. 네. 그럼 이 빈집은 당신이 간다. 그래서 산림직 이용 허가증을 산 사람 이름으로 바꿔놓은. 거기서 이제 뇌물을 뇌물이 주고. 오고 가죠. 그러니까 이게 비합법적인 합법화가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북한도 뭐 주거 형태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네네. 우리처럼 뭐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뭐 그런데 아파트 사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 선호하나요? 아무래도 이 점점 취향이 바뀌는데요. 한때는 다 아파트 했었어요. 예. 근데 먹고 살기 힘들고 고난행군 겪고 나니까 다시 땅집으로 가려고 하고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텃밭이. 텃밭이 없다. 네. 그러니까 텃밭이 있으면 뭐라도 푸송기라고 해서 무슨 뭐라도 배추나 무나 뭐 파, 마늘 이런 거 심어가지고 조금 보탬이 되잖아요. 예. 선호하는 거는 단층집도 선호하는데 예. 또 어찌 보면은 도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둑이? 예, 도둑이. 예. 북한은 제일 만장층은 아예 누구도 안 들어가겠다는 만장층, 예, 제일 꼭대기. 꼭대기층. 예, 예. 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는 로얄층에 누구도 안 가는 거예요. 어. 일단 전기도 부족하지만 평양시도 같죠. 전기가 설사 온다고 해도 물이 안 올라가는 거죠. 상수도가. 그래요? 예. 그다음에 전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제대로 못 쓰는데 평양시처럼 25층, 30층짜리 고층 건물에 30층에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죽음이에요. 그럼 수도 물을 길어서 갖고 올라갑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북한은 대체병 고층 건물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평양시도 활차를 달아가지고 도르래, 도를 해. 예, 도르래 달아가지고 밑에서 물을 길어서 그다음에 쫙 당겨서 그다음에 북한은 그냥 뭐 자전거 세워놓고 뭐 살려고 돌아섰다 보면 없어진다는 게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도르래 있잖아요. 예, 예. 자전거를 1층에 아빠가 와서 소리쳐요 그냥. 예, 최근에 뭐 휴대전화에서 야 아빠 왔다 그러면 그냥 줄을 쭉 내려. 도를 내려서 예, 도로에 내려서 내 자전거 매달아서 묶잖아요. 올리고. 그냥 끌어올려 그러면 올려서 그걸 중간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평양시는 그 미관상 안 된다고 해서 많이 통제를 하거든요. 예. 지방에 가보면 가관입니다. 그냥 아파트 10층짜리에 그냥 자전거들이 대룽대룽 매달려 있어요 밤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북한에서는 아파트 안에서 뭐 저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그런다는데 사실입니까? 있죠.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예. 돼지는 원래 북한은 옛날부터 키웠는데 돼지 우리를 밖에다 짓고 키웠어요. 예. 이것도 하룻밤 자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돼지 다 키워놓으면. 아, 새끼 돼지 때는 죽으라고 안 훔쳐갑니다. 다 키워놓으면 다 키워놓으면 훔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대표주자가 또 군인들인 거예요. 근데 거기다 쪽지를 써놓는답니다. 장군님의 군대 품으로 갑니다. 주인한테 탓하지 말라고. 이런 식. 그러니까 도둑이 너무 송하니까 결국 집안에서 키우기 시작해요. 그러면 냄새도 나고 시끄럽고 그럴 텐데 그게 가능한가요? 아파트 뭐 안에서? 관리를 잘 하시던데 의외로 돼지가 깨끗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주변에 아는 지인들이 하는 거 보니까 방 안에서 키우는 거는 예. 아주 새끼 때.
새끼. 그냥 요만할 때까지도 괜찮아요. 그 아파트 생활할 때 이 난방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북한 아파트들은 난방은 어떻습니까? 일단 평양시는 이 중앙난방 시스템이라고 해서 평양 화력이나 동평양 화력에서 나오는 폐수, 예. 온수잖아요. 예. 그걸 돌려요. 잡아 온수? 돌리는데, 예. 화력발전소에서는 그 도시 전체에다가 그 관을 다 묻어놨지 않습니까? 예. 이 파이프를, 온수관. 네, 온수관을. 예. 근데 이거는 겨울에 냉수라도 흘리지 않으면 동파 나서 다 파괴된대요. 그렇죠. 평양 화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찬물을 흐르게 하니까 평양시 아파트는 겨울 엄동설 안에 온수가 해야 되는데 냉수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춥잖아요. 그러니까 체감 온도랄까 방안 온도가 아무튼 11도, 12도입니다. 우리 아파트 생활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 층간 소음, 뭐 이제 아니면 이제 그 벽간 소음 이런 게 이제 문제인데 북한도 그런 게 있나요? 참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북한 사람들은 전혀 그냥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예. 예, 벽간 소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옆집에서 나는. 네. 비밀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좀 민망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완전 민망하죠. 그 최근에 그 평양 그 전경을 보면 이제 북한 매체들에서 나오는 뉴스 같은 거 볼 때 뭐 만경제구역이라든지 여명거리라든지 이런 데 보면 네네. 굉장히 고층 아파트들이 그렇죠. 이제 질비하게 들어서서 뭐 탈북자분들께서 뭐 평해튼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다는데 그런 데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나요? 일단은 대체 보면은 입주 비율을 보면 간부들이 더 많죠. 잘 살거나. 단간부들. 예. 근데 특징은 그런 아파트들은 원래 노동자들인 경우는 거기에 살아봤자인 거예요. 수준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단칸짜리 살던 사람이 3칸, 4칸짜리 그런 고급한 데 가게 되면 그 도배도 제대로 못 합니다. 도배 같은 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래요? 주변에 다 잘 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또 잘 사는 놈들은 또 자기네 그 내부 비밀, 사생활이 새어나갈까 봐 그런데 노동자들이 사는 것도 싫어해요 또. 그러니까 자꾸 왕따 당하거든요. 예. 또 뭐 이런 데서 살아봤자 뭐 나는 뭐 수준이 아니니까 팔아야 되는데 이게 선물이 김정은 동지의 선물 이렇게 되니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1년, 2년 기다립니다. 기다린 동안 그 노동자가 받은 집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집에다 돈을 줘요. 조금 선불 해가지고 너 이거 이제 좀 조용해지면 나한테 팔아. 그러니까 네, 알았어요. 이렇게. 얼마 전에 그 조선중앙TV에 보니까 그 평양 경루동 구역에 무슨 다락식 아파트가 지어졌다 이래가지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걸 봤거든요. 화면을 보니까 우리 남한으로 보면 이제 테라스식 아파트 같이 굉장히 고급 아파트들을 잘 줘놨더라고요. 근데 그 그렇죠. 양식을 보니까 굉장히 남한에서 짓는 아파트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줘놨던데 북한의 건축 양식이 주로 이렇게 남한을 따라가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렇죠. 원래는 러시아식이었어요. 그래서 평양시를 보게 되면요. 중구역이나 일부 구역들은 예전에 러시아식으로 만든 아파트들이 많은데 코로나 전에 그 블라디보스톡에 간 적이 있는데 예. 여전히 그때 코로나 전인데도 가보니까 평양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식 공법을 많이 따르다가 2000년 이후부터는 한국식인 거예요. 러시아식 공법의 특징 어떤 거냐면 일단 천정이 높아요. 예. 유럽이 다 그렇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평양시에 있는 아파트도 일단 보면은 천정이 높은 아파트. 그리고 빼치가라고 해서 온돌이 아니라 이 벽난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예. 일단 거실이라는 게 북한은 그 없었거든요. 그런 개념. 거실이요? 예.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 보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큰 거실이 있고 거기서 방들이 쭉쭉쭉 나가잖아요. 예. 예. 그때부터 좌우간 이게 설계 기법이 다 그렇게 바뀐 거예요. 거실이 무조건 커야 된다. 어떤 데는 뭐 거실에 탁구대 하나 놓고 한 정도 이렇게 크게 진 아파트도 있어요. 간부들이 사는 데는. 설계 자체도 이렇게 남한을 많이 따라가는. 예, 그거는 뭐 부인을 안 할 겁니다. 일단 그 설계법이 또 건설하는 데도 상당히 그 전문가들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짓는 건설하는 것이 가장 효율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김주성 작가님 모시고 북한의 건설 산업, 북한의 아파트와 관련된 재미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 링크도 주변들께 공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김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